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고요. 그만큼 아침 공기도 한결 더 부드러워졌고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포근한 봄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의 대기의 확산도 원활해지면서요. 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또 낮 동안에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하니까요. 자, 크고 작은 화재 위험 가능성 상당한 것 같습니다. 불씨 관리도 특히 유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주 지역에 정말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 그런 또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옮겨진 원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지악산 바람길 숲 조성, 이 폐선 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일군 지사와 정지들 또 호수공원 연계와 맞물려서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계획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종이 여행을 테마로 한 기획 전시 중 첫 번째죠. 자르고 접고 만들다 시즌2를 선보인다고 하죠. 오늘 한지 테마파크 기획 전시 소식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 고령자 접종용 백신이 어제 강원도내에서 철원에 처음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원주와 춘천, 강릉, 삼척 4개 지자체에서 또 15일엔 태백과 속초, 영월, 평창, 고성, 양양 등 6개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 노선 중 최대 30조 원 상당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문 홍천간 철도를 비롯한 주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려던 강원도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강원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가 어제 지방재정분권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험 방안을 의지로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선 이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 시멘트세 입법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 또 지역의 발전 동력이 될 정말 큰 또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옮겨진 원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그 폐철도 노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일군 지사와 정지들 발전 방안까지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들 직접 또 원주시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원창무 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게 정말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주시 어떤 미래 그림을 그려질 큰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작게는 뭐 폐선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넓게 보면은 기존의 원주역 부지, 또 정지, 또 일군 지사, 또 우산동 지역까지 이게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원주시 중앙선 폐선 구간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구간이 워낙 길어서요.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원주역에서부터 반공역까지는 치악산 바람길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네. 또 반공역에서부터 치악역,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공역에서부터 또아리굴까지는 그 폐선을 이용한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대리 지역을 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대리를 지나는 거죠. 예. 네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원주역에서 네. 또 행구동 수변공원, 네. 거기까지 이제 포함되는 겁니까? 1단계가 바람길 숲이?
근데 뭐 구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원지역에서부터 이제 반공역까지는 폐선을 이제 걷어내고 네. 그 철로를 걷어내고 침목을 걷어낸 다음에 저희가 걷기 좋은 길로 만드는 거죠. 그 예. 왕복하면 지금 시에서는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산동의 한라 비발디 아파트까지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완성이 되면 한 10km가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왕복을 하면 20km가 넘게 되겠죠. 예. 네, 거기는 바람길 조성 사업이라 해서 숲의 터널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남이섬 같은 경우가 메타세콰이어 길이 한 350m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한 10km 되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갖다 한 길을 만든다 그러면 한 1km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벚꽃을 한 1km 심는다든지 네. 은행나무 1km, 마로니에 1km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면 숲 터널로 이루어진 그 무장의 구간이 한 10km 예. 시민들에게 걷기 좋은 길이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산책로와는 좀 개념이 다른 건가 봐요. 완전히 숲의 터널로 관광 자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거기는 이제 원지역에서부터 반공역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공역에서부터 또 아리꿀까지는 관광 열차가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반공역에서부터 또 아리꿀까지 입구까지는 2층짜리 관광 기차가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차에서 내려서 또 아리꿀로 들어가면 또 아리꿀 터널 길이가 2km입니다. 2km. 거기에는 이제 LED 수족관이라든지 미디어 아트 이런 것을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아마 제주도 빛의 벙커보다는 두세 배 이상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업들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원지역에서부터 반공역까지 걷기 좋은 그 숲의 터널로 만드는 것은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이미 10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철로가 폐선 부지에 대해서 지금 원주 신림역까지 제천서부터 신림역까지는 지금 폐선, 그 레일이라든지 침목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럼 예. 내년 말쯤이면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1구간을 행구수변공원에서부터 반공역까지 거기를 1구간으로 이렇게 워낙 연장이 기니까 예. 금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전 구간 완성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네. 자, 바람길 숲은 그렇고요. 네. 또 그렇다면 이제 또 원래 또 본 어떤 부지가 네. 이 기존의 원지역 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거리가 상당한데, 그 넓이가 전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시에서는 이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뭐 이런 그 계획을 방안을 밝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소유주가 철도시설공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겼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당초에 원주시에서 무상으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구도심에도 활성화를 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녹지나 공원 이런 부분을 원주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시민공원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이 병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철도 역사 부지의 일부는 아파트와 뭐 상가 지역이 들어서고 또 상당 부분은 뭐 공원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거니까 뭐 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지사 부지와 또 정지들 활용 방안과 맞물려서 같이 또 어울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도 호수공원도 현재 그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역에서 폐선된 구간을 걷기 좋은 숲의 터널로 만들고 또 정직도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그러면서 구도심에 확실한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반곡역에서부터 또아리굴까지는 관광기차와 LED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를 접목시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겠다 그러는데 네. 이 사업은 지금 곧 열차 제작이 들어가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이 관광 구간을 준공하려고 합니다. 네. 걸어서 방공역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관광열차를 타고 재밌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존의 원주역 부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을 맡겼고 또 용역 결과 맞물려서 또 원주시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간 저희가 제외하고요. 네. 자, 현재 호수공원이 또 준비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예산도 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네. 이 전체 그 사업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지금 12만 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만요. 네, 아니 호수 포함해서, 호수 포함해서, 그 면적 예. 전체가 예. 전체가 12만 평이 호수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렇죠. 시민들 걷기길도 있어야 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변 공원인 거죠. 수변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중요했던 것은 이 당초에 이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1,40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중에 국비가 50%, 원주시 예산이 50%. 그러니까 원주시 예산을 한 700억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었죠. 예. 근데 저희 시는 야, 이게 무슨 원주시 예산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이거 국가 예산으로 전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천이 지방하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국가하천으로 전환해서 이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난해 원주천을 국가하천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에서. 예. 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어낸 성과인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1,400억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원주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네.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아주 굉장히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이 보상이 언제쯤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예. 금년 중에 실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 3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이 호수 공원의 이 부지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네. 전체 이 공사 마무리 일정은 몇 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상은 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공사 규모는 크고 국비 확보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고층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만 적게 투입하면 한 24년, 5년까지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지들이 한 절반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원지역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그 원지역 아까 얘기한 치악산 바람길 조성 사업하고 지금 정식적 호수공원하고 걷기길을 다 연계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그건 다음 시장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 일군지사와 또 정짓들 나머지 면적 부분까지 또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호수공원 조성과 맞물려서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거냐 이걸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자, 맞물려서 같이 진행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적 호수공원하고 원주역을 새롭게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면서 거기 길을 연결시키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계획은 이미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람길이라든지 자동차 다닐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주 시민들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요. 정말 살기 좋은 그 주거 여건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제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내년까지는 WHO가 권장하는 공원 면적보다도 원주시가 더 훨씬 많은 면적을 확보하게 돼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 공원 면적을 확보하는 공원 최고의 도시, 그런 도시로 탈바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며칠 전에 중요한 또 소식이 있더군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군지사 개발과 맞물려 있는 하나의 또 패키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바로 건너편이죠.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가까이 됐죠? 옮겨진 지. 네. 상당히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수산물 센터 얘기도 있었다가 다시 또 무산되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드디어 이번에 해결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을 이제 조성한다는 것인데, 네.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에 또 선정이 되었고요. 이게 네, 도시 네. 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된다는 건데 이게 네. 어떤 시설인 겁니까? 일단 당초에 제가 시장에 당선돼서 취임했을 때 2010년도에 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수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부지도 워낙 작고 그렇게 수산물 시장으로 했다가는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타당성 요약을 다시 했더니 굉장히 낮게 나와서 저희가 수산물 시장을 하는 거를 저희가 사업을 폐기하고 네.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되는데 참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은. 10년 동안 항상 마땅한 게 없었죠. 예, 시에서 아무 시설이나 갖다 놓으려면 벌써 시작을 했겠죠. 예. 하지만 우산동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뭔가를 이렇게 되게 고민하다가 국가 공모 사업에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조성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이제 떴죠. 그래서 네. 저희가 따져보니까 상주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같아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구도심 특히 우산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직들 일군지사 또 우산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까지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이 되면요.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태장동 지역, 우산동 지역, 원주 서부 지역이 예. 굉장히 어떤 발전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또 정말 기대를 갖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은 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거기에다가는 이제 7층짜리 규모로 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나 창업, 시제품 제작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이나 R&D, 네트워킹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지원, 교육 체험 공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수가 입주하는 그러한 시설로 이렇게 발전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북부권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캠프롱이 기지 반환되면서 거기 국립과학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 박물관 이러한 시설들이 같이 계획되고 있고 또 국군병원 부지도 3만 평을 체육시설 특화된 축구장 2면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식도 호수공원과 사회적 경제혁신 타운이 어우러지는 정말 살기 좋은 북부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가 3선째시니까 12년 네. 중에 네. 이제 뭐 거의 막바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버겁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 단계를 제대로 또 쌓아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은 1년 네. 정말 이것만큼은 마무리하겠다. 아니면 이것만큼 정말 토대를 쌓겠다. 어떤 네. 부분들이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요즘? 그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임기 중에 마무리 꼭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금산 출렁다리를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역에서부터 또아리골까지 관광기차를 운행하면서 미디어 아트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또아리골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은데 워낙 대규모 사업이 현재 추진된 게 많아서 아마 다음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천 댐이 이미 공사되고 있는데
댐이 공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 호수공원도 다음 시장이 준공해야 될 것 같고 네. 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이나 교도소 이전 사업도 제 임기 중에 다 착공은 합니다. 네. 그래서 다 준공은 아마 다음 시장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도 이전해야 밖에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뭐 워낙 많은 사업이 있어서 다 예. 꼽을 수는 없는데 저는 제 임기 중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다음 시장은 테이프 커팅만 하러 다녀도 바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자주 좀 뵙고요. 여러 가지 또 네. 계획들 계속해서 마무리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창무 원주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는요, 한지와 종이를 테마로 한 전시회가 지난 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이를 테마로 한 기획 전시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고 있군요. 네, 올해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종이여행이란 주제로 계절별 4개의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이번 자르고 접고 만들다 시즌2는 그 종이여행의 첫 번째 전시가 됩니다. 과거의 종이와 종이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한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인데요. 한지를 넘어 종이와 골판지 등 종이 미학의 다양함을 여행이란 주제에 담고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종이여행을 주제로 한 4가지 기획 전시 중 첫 번째로 5명의 작가가 80여 점의 종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한지 테마파크 박주 기획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전시는 종이를 자르고 접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든 각 작가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5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집필한 소설을 기반으로 색지와 골판지를 활용해 현대미술로 표현한 서동진 작가, 재활용된 골판지로 또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을 무의식으로 표현해 현생의 모든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김주영 작가, 종이 조각으로 삶을 표현한 박명옥 작가, 봄날의 찬란한 생기와 화사함을 한지 모빌로 은유한 양지훈 작가, 멸종된 새를 페이퍼 아트로 재현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재혁 작가의 이색적인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D 온라인전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회 등이 단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엔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밖에 다른 행사들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하고요. 네, 이 밖에도 오는 5월 한 달간 원주 한지문화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축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 매년 진행되어 오던 교육 프로그램인 한지 아카데미도 이달부터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획 전시회와 함께 한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한지 역사실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한지 테마파크의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가 원주 한지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보다 쉽고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유은영 문화관광 해설사에게 듣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여기 한지가 왜 원주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조선시대에 이제 가명이 있었던 곳이고 가명이 있었던 곳들은 대부분 다 한지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던 고장이었고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를 많이 기르던 동네였어요. 원주 자체가. 거기다가 원주 외곽지로 가면 이제 법천사지라든가 거돈사지 같이 큰 사찰 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역시 한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납품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장을 잘 알릴 수 있는 특산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지가 채택이 된 거예요.
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원주 한지 키트가 아주 상당한 또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또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 안에는 한지 판매장이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시민들에게 배부했던 한지 온라인 키트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원주 한지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지앤숍은 지난 18일부터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 한지 장인과 작가, 국내 전문 한지 업체가 참여해 작품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한지앤숍을 통해 작품과 상품들을 유통하고 한지공예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서는 한지를 활용한 패션, 생활문구 키트 등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해 한지 문화재 축제 때 큰 인기를 끌었던 한지 키트 상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 봄을 맞아서 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전시회 또 이벤트가 아니었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자, 3월 24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